네, 개장 후 한 30분여 흘러가면은 항상 정해져 있는 코너입니다. 각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 헤더들이 나오셔서 투자 전략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서동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시장의 이 기복이 조금 심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것. 대변하기도 좀 뭐하고 참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뭐 매일 시장은 어렵습니다만 네. 자, 향후 방향성을 서동필 팀장이 가지고 계신 시장 전망 이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어디로 갈 거냐 최근에 받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아주 쉽게 풀이하면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변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는 걸 싫으니까 높은 변동성 싫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흥미라고 할까요? 이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싸다라고 인식되었던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환율도 지금은 1,060원 기점 다시 올라가는 궤적이다 보니까 일단 이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좀 욕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조정은 뭐 한 1950선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시간이 흘러서 월 후반으로 가게 되면 미국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다시 2,000선 향해 돌아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1950선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2,000선을 향해 가는 이런 궤적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전망을 여쭤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신도 모른다는 주식의 전망. 근데 그렇든 뭐 업이 이제 리서치 쪽에 계시고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 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 사실 양적 완화를 영원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애써 거부하고 싶은 게 이제 시장의 속성이고 돈 잔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그 잔치의 일부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이기심이기도 한데요. 자,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 중단될 것이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인데 언제 끝내느냐? 줄이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년도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점점 12월 쪽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시작은 내년 1월 늦으면 3월 이 정도로 시점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점이 당겨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주에 받아본 미국의 3분기 경기 성장률이 너무 높았고요. 또 이 불안할 거로 봤던 고용 지표 역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성적표라고 하면은 진작에 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해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데 힘을 얻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FOMC 미팅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1월에 줄이거나 아니면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늦춘다고 하면은 3월 정도쯤에 가서는 줄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시점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한다. 이것에 대한 방점을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 그래서 달러의 가치, 그리고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심리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시장이 강할 때 시장을 빗대는 표현으로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에서 성장형인 주식으로 옮겨간다. 채권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는 게 또 확인됩니다. 그것이 이제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게 되면은 이런 돈이 걷어들이게 되고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채권을 팔자. 이 수요는 이쪽 시장은 있는데 주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이 미국 달러화가 지고 있는 헤게모니. 달러화는 우리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 이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워낙 강상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절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들고 났느냐보다는 이 수출과 수입을 차감했을 때 수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인데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원화가 강세가는 거 어색하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출입 물량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절대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기준으로 원화의 가치를 계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봤던 이 1,050원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달러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화는 약세를 가는 궤적을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00원을 단숨에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1,050원이 기술적으로 저점이었고 이제 1,100원을 향해서 가는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하는 약세를 갈 것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또 그럼 중국이 이제 어제 그 삼중전대라는 것이 끝냈습니다. 예. 뭐 이 공보라는 것을 통해서 밝힌 바 평이한 이야기들, 시장 개혁에 그냥 순응하면서 맡기겠다, 시장의 논리를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하더군요. 예. 삼중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큰 회의가 있으면 어떠한 의제가 올라와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또 이러한 전망들이 상당히 뭐 난무하게 되는데 이번 삼중전에는 정말로 어떠한 의제가 올라와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힌트가 없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실제로 특별히 다른 의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의견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쭉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고 전망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보겠고요. 뭐 연말에 가면 공적경제회의가 있고 내년 3월에 가면은 또 다른 회의가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 같고요. 계속 천망해왔던 것처럼 이 중국 내부적으로 내수를 부양해서 경기의 성장 동력을 수출해서 내수로 바꿔보겠다. 아마 이러한 것에 대한 의견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삼중전의 결과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커다란 의미는 없고 당분간 중국이 우리에게 줄 힌트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대하시면 훨씬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연말은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갈 수 있는 네. 네. 소비 시즌이 있죠. 미국이 이제 거대한 소비 시장인데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 소비는 어떨까요? 좀 지표들이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했고 성장률도 좋았고. 예. 자, 소비 시즌까지 좀 받쳐주면은 결국에는 뭐 양적 완화를 줄이더라도 이 시간이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소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기대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런 이 소매 판매 업종에서 이 일용직 고용이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최대 쇼핑 시즌이죠.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이 시즌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매점들이 고용들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시즌 시간이 갈수록 이 추수감사절,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망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미 타겟만 해도 이미 추수감사절이 시작하는 날부터 쇼핑을 이 가격을 낮추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들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소비 지표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을 맞이한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이 실적을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 증권가 분위기를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네, 요즘 증권가 분위기 상당히 여기도 춥지 않습니까? 겨울이 좀 네. 빨리 다가와서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이 브로커리지 수입,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위탁 매매 받아서 그 수수료를 좀 증권사 수입원을 많이 잡았던 것이 사실이고 거래가 많고 또 이런 증시 주변에 또 자금이 많은 때는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2,000 언저리에 있습니다만 과거의 2,000포인트하고는 천양지차로 느낌이 많이 다르고 네,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리테일 쪽 많이 축소를 하고 이 FICC라고 하는 픽스드 인컴 뭐 커런시 커머더티 네. 그러니까 주식 빼고 이자 채권 그다음에 뭐 이제 통화 거기에 뭐 돈 되는 건 다 해보는 네, 그렇습니다. 운용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결국에는 돈이 돌지 않겠습니까? 뭐 장외 파생 쪽으로도 이제 많이 또 하시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해서 어떤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지 계속 주식으로만 이제 저기를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투자의 좀 다변화를 좀 추구하셔야 되는지 이런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투자의 다변화는 주식시장이 뭐 아주 화랑일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저금리의 함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금리여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서 주식으로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의 근간에는 기본적인 수익이 확보가 되어야지 다른 좀 위험한 자산으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 돈이 위험만을 가지고 투자처를
옮겨 다닐 수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머징 국가에 대한 이 국채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면서 조금 좀 이 뭐 마찰음이 나고 있는 요인인데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 상품을 뭐 다변화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은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형 펀드에 드시는 거 좋겠고요. 또 ELS 같은 경우는 뭐 늘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상품인데 ELS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이만큼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어차피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산의 30% 정도는 채권에 넣어놓고 만기 때 받아가시는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신다면 주식 그 자체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합성 상품인 ELS 같은 상품 그리고 높진 않지만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일정 부분 할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고 안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식 연계증권인 ELS, 뭐 원금 보장 추구형 상품도 많은데 상품을 잘 골라서 시의적절하게 좀 믹스를 잘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어느 한쪽 자세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조금 밋밋하고 계속 흐름이 이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쌤 여전히 뭐 9월부터 지지난주까지의 이 화랑은 외국인이 이끌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관심이 조금 좀 떠나고 있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절적으로 11월 달 되면 일정 수준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게 되고요. 뭐 밸류에이션도 조금 좀 목에 차 있는 분위기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을 매매한다 이런 전략보다는 적어도 지금 3분기 실적이 끝난 다음에 가장 시장이 곤경에 처했던 부분은 3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업종인 IT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신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수주를 통해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본다면 의외로 조선이 꼽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매매한다라기보다는 이 기본 업황과 실적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 좀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이런 좀 변동성 높은 장세를 견디시면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서동필 팀장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